네, 안녕하세요. RDCS 준비를 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의 목표입니다. 심장 초음파 쪽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RDCS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험을 접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심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순서도 좀 어렵고요. 이런 교재라든지 기타 등등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재 선정부터 어떤 책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기타 등등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학습을 하게 되면 또 효율적으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신 다음에 이 순서에 맞춰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할 내용은요. 아웃라인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RDMS 측에서 제공하는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미리 RDMS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아웃라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을 당연히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웃라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라인 내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교재라든지 그 내용 설명 전에 아웃라인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신 다음에 시작 전부터 플랜을 짜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웃라인 보고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컨텐츠 아웃라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비중이 적혀 있고요. 문제 내려는 항목들이 적혀 있게 됩니다. 자, 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RDMS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하셔가지고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용들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전체 100%를 봤을 때 퍼센테이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 예를 들어서 아나토미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대동맥과 사이너스 발살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거래요. 하나하나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기 있는 해당되는 항목의 단어가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웃라인 내용에 있는 단어들이나 대략적인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리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비중이 다르게 되잖아요. 여기는 25%고 여기는 37% 이런 식으로 이런 비중을 분석해서 공부하실 때도 이런 비중이 높은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나토미, 해부학이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해부학이 25%. 다음으로는 패솔로지, 어떤 질병과 연관된 부분들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해부학과 질병에 해당하는 부분들, 기본 아나토미가 25%, 그리고 질병이 37%네요. 이 두 개를 합쳐보니까 약 한 62% 정도 되는데 절반을 훨씬 넘는 내용들이 바로 기초 해부학과 질병에 관련된 설명들을 물어보는 내용이다라고 먼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좀 내려와서 쭉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오니까요.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25%면은 굉장히 큰 비중에 속하게 되는데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 나갈 건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압력을 어떻게 구하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평가 방법과 검사와 연관된 부분이 약 25%네요. 대략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해부학 25%, 그리고 검사하는 프로토콜이 25%, 여기다가 질병이 37%. 보통 공부하실 때 37%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초 해부학과 여기 있는 검사 방법 등의 비중이 질병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 가지 해부학은 좀 적당하게 이해하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학습법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웃라인을 분석해 봤을 때는 좀 균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시험 보러 가시면 비중이 이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잘 풀어나갑니다. 역시 공부한 부분이니까. 근데 해부학을 약간 조금 미흡하게 준비한다라든지 프로토콜적인 것도 일반적인 그냥 본인이 만약에 초음파를 하신다면 거기에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고 분명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재를 좀 소홀히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하게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일단 첫 번째로 분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니까 피직스 부분이 있네요. 피직스라고 하면 기초 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가 자그마치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SPI 시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RDCS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SPI를 보겠다. 너무 어려워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계없어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RDCS를 먼저 보시고 SPI를 봐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물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RDCS를 먼저 준비하시게 되면 분명 물리 부분을 소홀하게 준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물리가 싫어서 이걸 먼저 선택했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SPI 시험을 먼저 패스한 다음에 RDCS를 준비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10%는 일단 챙겨 가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이 스페셜 과목 RDCS나 복부 같은 기본 과목 안에 있는 물리는 일반 SPI 시험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 시험만 좀 보더라도 여기 일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냥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지고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더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SPI를 먼저 따고 RDCS를 공부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비중이 되는지 일단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부학 25%. 이렇게 되면 정말 심장과 연관된 해부학들을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냥 뭐 좌심실, 우심실, 판막 몇 개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25% 검사에 대한 프로토콜이에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할 거며 측정을 할 거며 기타 등등 이 두 가지의 비중이 무려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7% 비중의 이제 병리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질병과 연관된 부분들이고요. 물론 적지 않은 비중이죠.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87%에다가 아까 복병이 하나 있었죠. 초음파 기초 물리가 있습니다. 물리 10% 합치면 나머지 3%는 그냥 제외하고요. 짜잘한 것들이어서 약 97%의 그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부의 무게를 어느 쪽으로 실어야 될지 일단 대략적인 그림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물리라는 녀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대략적으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해부학, 프로토콜, 병리학 어느 정도 익히시고 물리만 잘 꿰뚫어도 시험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네, 돌아와서 아웃라인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엔도카다이티스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래서 심내막염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기 모든 적혀 있는 항목들만 숙지가 돼 있으면 시험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왜? 여기서 준 아웃라인 자체가 시험 범위고요. 여기 안에서만 문제가 나와요. 자, 가장 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선천성 심기형입니다. 이거 컨제니탈 심기형이 시험에 나오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덜트 에코 시험, 성인 심장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선천성 심기형을 깊게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죠?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오는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컨제니탈한 내용. 컨제니탈 하트라고 써 있고요. 베노스 리턴의 문제, 앱스텐 어노말리, PDA, 그리고 팔로 사지구, 그 다음에 대동맥 축착, 엔도카디아 쿠션 디펙트, 말판 신드롬. 여기서 나올 거예요. 컨제니탈은 나옵니다. 선천성 심기형은 출제가 되고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아웃라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나요? 시험 문제는 여기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물론 많은 책을 보면 볼수록 당연히 지식도 쌓이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자격증 준비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에 앞서서 지금 여기 있는 아웃라인을 먼저 분석하고 파악해서 나아갈 방향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보는 방법과 시험 비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